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3학년까지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자, 학급별로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 101쪽 수능 특강 문학 교재 101쪽에 현대시 10강부터 온라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1쪽 펼쳐주세요. 이성복 다시 봄이 왔다. 최두석 성의꽃 두 작품이 한 지문 안에 묶여 있습니다. 자, 시에 대해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3번 보기 먼저 보고 시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3번 보기 보세요. 102쪽입니다. 1970년,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 군부 정권의 주도하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오랜 기간 동안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고 인간 소외,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두 작품, 가와 나는 이렇게 시대적 아픔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인들의 현실인식 그리고 삶에 대한 통찰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자, 먼저 가. 생기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없는 불모의 세계, 생명력이 없는 세계를 그려내면서 이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한 채 권태롭게 살아가는 자아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잠재된 욕망을 포착해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성의꽃. 서민들이 가난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비판과 저항의 행위가 용납, 인정되지 않는 그런 냉혹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조망하고 있죠. 그들의 삶은 고됩니다. 치열해요. 이런 삶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역설적으로 감동을 경험하는 화자의 정서적 반응을 그려내고 있다. 자, 이렇게 두 작품에 대한 길잡이를 보았고요. 자, 먼저 가시, 다시 봄이 왔다. 이성복님의 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탈진 공터 언덕 위 푸른 풀이 덮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웅덩이 옆 미루나무 세 그루 갈라진, 그러니까 세 갈래로 갈라진 밑동에도 푸른 싹이 돋았다. 자, 여기 나오는 푸른 풀이나 또다시 푸른 싹이 돋은 그런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푸른 싹은 생명력이 되겠죠. 생명력. 때로 늙은 나무도 젊고 싶은가 보다. 이 젊다는 것도 결국은 생명력이 되겠죠. 그래서 일행은 봄이 찾아온 모습, 봄이라는 계절 그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이행.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야. 단정적인 어조로 얘기를 합니다. 단정적 어조. 변화 없어. 희망 없어. 그 얘기죠?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네 삶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또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듯이 비틀었는가의 증이지 껴안듯이 비틀어요. 배신하는 거죠. 부정적입니다. 그랬는지를 나는 안다. 돼지 목 따는 동네의 더디고 나른한 세월. 돼지 목 따는 동네, 뭐 생명력이 없다고 봐도 좋고 아주 비루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좋죠. 그런 동네의 더디고 나른한 세월, 권태롭고 변화, 발전이 없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죠. 권태로운 삶, 변화가 없는 삶, 발전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서 현실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인식하며 권태로운 삶을 살고 있는 화자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때로 우리는 묻는다. 과연 우리의 구분 등에도 푸른 싹이 돋을까? 우리의 구분 등, 권태에 짓눌려버린 그런 구분 등에도 푸른 싹, 어떤 생명력이, 앞에서 얘기했죠? 생명력이 어떤 변화가 돋을 수 있을까? 물었습니다. 물어요. 물었어. 그렇게 묻고 또 묻지만,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는 어떤 내용을 묻는 거지. 그렇지만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한 혀. 자, 지금 요거는 시원하게 그렇게 물었지만 시원하게 답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답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편안하게 길들여져서 사는 삶이죠. 항시, 우리들 삶은 항시 언제나 우리들의 삶은 마치 뭐 같아?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 같은 비유 같은 것이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우리의 그 권태에 짓눌려 구분 등에도 과연 생명력이 또다시 돋을 수 있을까 물었지만 답, 우리들 삶은 먼지 낀 풍경 같은 거야 라는 답을 하게 되는 거죠. 자문자답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문자답. 자, 여기서 먼지 낀 풍경이라는 게 뭐겠어요? 선명하지 않다는 거지. 선명하지 않아요. 불투명한 상태예요. 불투명한 상태. 환하게 맑게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뭔가 먼지가 잔뜩 낀 듯한 그런 것이 바로 우리네 삶의 모습이다. 역시 삶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를 같은 써서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흔들리며 보채며 얼핏 잠들기도 하고 또 그 잠에서 깨일 땐 솟아오르고 싶었다. 솟아오르는 건 상승이야. 하강의 반대 상승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거죠. 솟아오르고 싶었어. 마치 뭐처럼? 세차장 고무호수에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처럼 그랬습니다. 물이 세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고무 호스를 놓쳤을 때 그 호스가 완전히 뭐 미친 듯이 날뛰고 있죠. 그렇게 날뛰는 물줄기. 이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라는 요 표현은 위에 나와 있었던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한 현실에 안주하고 있던 그것과 대조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아주 자유롭고 생기가 넘치는 역동적인 치열한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물줄기처럼 갈기갈기 찢기며 아우성치며 울고불고 머리칼 쥐어뜯고 몸부림치면서 굉장히 강렬한 열망이에요. 그렇게 자유롭고 생기 넘치는 역동적인 치열한 삶에 대한 강렬한 열망.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런 강렬한 열망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역시 단정적인 어조.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 발전 없습니다. 변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었다. 단정적 어조. 돼지 목 따는 동네의 더디고 나른한 세월 위에 이행에 나와 있었던 표현을 다시 반복합니다. 풀잎 아래 엎드려 숨 죽이면 가슴엔 윤기나는 석탄층이 깊었다. 산문시의 면모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죠. 석탄층이 깊었습니다. 치열하게 살고 싶은 열망,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현되지 못하고 억눌린, 짓눌린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둡게 굳어버린 상태. 굉장히 부정적이죠? 어둡게 층층이 어둡게 굳어버린, 응어리져버린, 짓눌려 응어리져버린 어둡게 굳어버린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런 상태를 석탄층, 그 석탄층이 깊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 없는 그런 삶. 자, 외부 세계, 자연, 외부 세계는 지금 얘기했듯이 봄이 왔습니다. 외부 세계는 봄이 왔어요. 그러나 나의 내면은 어때? 내면의 현실은 봄이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연, 외부 세계와 내면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구분 등에 푸른 싹이 돋을까 물었지만 언제나 우리들의 삶은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 같은 거였어. 치열하게 살고 싶었지만 결국 어떠한 변화나 발전도 이룩하지 못했어. 라는 그런 비관적인, 냉소적인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산문시죠. 물론 서정시이고 형태 면에서 볼 때 마치 산문에 한 덩어리를 옮겨다 놓은 것 같은 그런 시이지만 상징적인 그런 시어들이 사용되었고 내적인 그런 운율, 내재율이 있는 그런 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시 본문을 보았고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대립적인 시어들이 무엇이 있었나? 자, 봄의 생명력을 나타내주는 푸른 풀, 푸른 싹 같은 이런 봄의 생명력을 나타내주는 식구들이 있었고 대립되는 표현, 변화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삶을 나타내주는 더디고 나른한 세월,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한 혀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대립되죠?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욕구, 치열한 삶, 역동적인 삶, 그런 삶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는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
대비되는 억눌린 채 굳어버린 욕망, 짓눌린 욕구, 그것을 윤기나는 석탄층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자, 표현상의 특징. 푸른 풀, 푸른 싹, 계절적 배경에서 비롯된 자연현상을 묘사하면서 대비를 이루는 화자의 내면을 형상화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푸르다, 달짝지근하다, 날뛰다, 윤기나다 이런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화자가 지닌 욕망, 삶의 태도를 감각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선명하게 보여준다. 누구나 안다. 그런 일은 없었다.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서 기대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현실의 부조리함을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교재 102쪽에 나와 있는 2번 문제 기억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지 낀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앞부분 기억과 니은을 나누어서 식구의 의미나 기능을 묻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먼저 보세요. 기억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쭉 여러분이 눈으로 읽으니 나머지는 크게 매력적인 답이 없었죠. 자, 그래서 5번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비관적 태도, 삶을 바라보는 그런 비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먼지 낀 풍경 같은 것이 바로 우리네 삶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3번 역시 선택지 1, 2, 3번은 가에서, 4, 5번은 나에서입니다. 자, 그래서 1, 2, 3번 봅시다. 1번 더디고 나른한 세월, 생기 있는 삶, 푸른 싹과 달리 우리가 생명력 없는 불모의 세계를 살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 오케이. 2번 누구나 안다. 돼지 목다는 동네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겪는 시대적 아픔에 공감하려는 화자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누구나 안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삶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변화도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누구나 안다. 따라서 시대적 아픔에 공감하려는 화자의 의지 X. 2번이 답이네요. 3번 자신의 내면을 석탄층에 비유했어. 그래서 물줄기처럼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욕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억눌려 있음이 드러나는군. 적절하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과 5번도 성의 꽃을 배운 다음 읽어보면 적절한 선택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2번에 니은 찬란한 치장이 과연 무엇인지 그거를 또 해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현대시 10강 가작품 다시 봄이 왔다를 배웠습니다. 오늘이 온라인 첫 시간이고 아마 경황 없고 제대로 이 수업을 갖출 준비가 안 된 그런 학생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오늘은 수업 시간에 꽉 맞추어 수업하지 않고 이렇게 시 한 편 배우는 정도로 첫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 최두석의 성의 꽃 그리고 홍윤숙 뒤에 이어지는 현대시 11강 가을 집짓기 들어갈 겁니다. 반드시 미리 시 본문을 읽어보시고 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난 뒤에 수업에 임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